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표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3번 문제요. 기출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출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 얘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출 3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원자재 통관이라는 ACCDB라는 그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 보게 되면 원자재 테이블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에서 우리 이제 원자재 종류다, 그리고 수익 규모다, 그리고 입고 시간이다, 그리고 통관 수수료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랑 우리 위치요.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제 원자재 통관 요 ACCDB라는 요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앞에 이제 지상을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 요 ACCDB라는 요 파일은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그 파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쿼리 마법사를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된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 버튼 클릭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우리가 총정리 지금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해당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이제 찾아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이제 길벗 커널 1급 총정리요. 요 폴더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 이곳을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능을 이제 연습하고 있으니까 기능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요 기능, 요 폴더에 들어있는 모든 ACCDB 그 파일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자재 통관이라는 그 ACCDB라는 그 파일이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쿼리 마법사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니까 원자재하고 그렇게 떴는데 얘가 우리 ACCDB 요 파일에 들어있는 그 이제 테이블병이 이렇게 이제 뜬 거예요. 그러면 앞에 보니까 더하기 버튼이 있죠. 그래서 더하기 버튼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 원자재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 모든 필드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뜹니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열을 다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우리는 원자재 종류다, 그리고 수익 규모다, 그리고 입고 시간이다, 그리고 통관 수수료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열만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원자재 종류라는 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익 규모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입고 시간에서 더블 클릭, 통관 수수료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그 열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을 이제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이제 필터할 수 있게 짜잔하고 뜨는데 여기서 문제상에서 어떤 특정 조건이 이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데이터 필터는 따로 이제 조건을 지정할 게 없습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다음 버튼을 또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때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어떤 열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아니니까 정렬 순서도 우리가 따로 지정할 게 없습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마침하고 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그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을 우리 이제 엑셀로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얘가 이제 선택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마침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보니까 현재 통합 문서에 이 데이터,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원자재 통관이라는 그 파일에 원자재라는 그 테이블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4개의 열을 가지고 와 달라. 그렇게 해줬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 거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 지금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피벗 테이블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이요.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이 첫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값들은 우리 이제 수익 규모의 합계가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곳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 금액들이요. 이 금액들은 통관 수수료라는 그 값들에 우리 이제 합계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행으로 사용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고 시간 2라는 것도 있고요. 이고 시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고 시간이라는 이 필드를 우리가 행으로 가져다 놓고 지금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이 이고 시간이라는 걸 가지고 이고 시간 2 요걸 이제 우리가 따로 조금 있다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에는 이고 시간 얘가 이제 우리 행으로 이제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열이라 그랬는데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은 열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원자재 종류다라고 해서 다중 항목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가 이제 필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 필터 하나, 행 하나, 값 2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 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만나는 그 위치가 우리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인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열이 따로 없기 때문에 행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 위치요. 요 A의 4번 셀이 우리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데이터 피벗 테이블에 들어갈 그 위치는 A의 4번 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워크시트에 A의 4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A의 4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A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준 거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자재 그 테이블에서 4개 필드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 거 맞죠? 그러면 요 4개 필드를 우리가 피벗 테이블 이 모양을 보고 우리가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열들을 각각 전부 다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원자재 종류 요건 이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필터에다가 이렇게 이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고 시간이요. 이고 시간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고 시간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놓게 되면 얘는 이제 시간 그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다, 분이다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돼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는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할 게 수익 규모랑 우리 통관 수수료예요. 그래서 우리 수익 규모가 이제 앞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 규모 먼저요. 수익 규모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시그마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통관 수수료 얘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수익 규모 밑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그 필드 2개 이상의 열을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우리 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 시그마 값이 지금 열에 들어있는데 요걸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행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이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수익 규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열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이제 통관 수수료도 아까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값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행이든 열이든 이렇게 이제 이동도 시켜줄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이제 값이 열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한 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가 레이아웃이랑 우리 위치를 그림을 참조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피벗 탭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우리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으로 먼저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디자인에 우리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개요 형식으로 표시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원자재 종류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가 농산물이거나 육류인 그 데이터만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원자재 종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필터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갖다 놨는데 지금 우리 거는 이제 모두가 이제 선택이 돼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이제 표현하지 말고 우리 이제 농산물이거나 육류인 데이터 요 두 개만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삼각형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항목 선택이라고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항목 선택 요거 이제 체크 한번 해주면 앞에 이제 이렇게 각각 이제 명칭들마다 앞에 이제 체크 표시가 쭉 뜹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금속은 이제 표시 안 할 거죠. 그리고 기타도 이제 표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하고 육류에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우리 확인 버튼이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는 농산물하고 육류하고 두 가지를 이제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중 항목이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을 봐도 이렇게 이제 다중 항목 이렇게 이제 변경되는 게 맞죠? 그러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입고 시간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오전이다, 오후다 이걸로 이제 그룹 설정을 이제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입고 시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행으로 이렇게 이제 가져다 놨을 때 얘는 이곳에는 이제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시다, 분이다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입고 시간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다, 분이다 요게 이제 그룹 설정이 돼서 자동으로 이제 그룹 설정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을 할 거라 기존에 설정돼 있던 이런 그룹 설정된 거는 전부 다 이제 해제를 먼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그룹 해제요. 그룹 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룹 설정이 자동으로 됐던 게 싹 다 이제 해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오전, 오후로 이제 그룹 설정만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오전 시간대가 지금 요만큼 들어있고 오후 시간대가 요만큼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전 시간대만 이렇게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그룹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전 시간대들만 가지고 그룹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그러면 그룹 1이라고 써져 있는 요 셀이요.
요 셀을 먼저 선택해주고 맨 위에 우리 수식 입력줄에서 이제 여기다가 오전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요. 여기 있는 거 원래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오전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쓰고 엔터요. 그리고 우리 오후 시간대요. 오후 시간대 요것도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 2하고 또 생성이 됐죠. 그러면 또다시 우리 수식 입력줄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오후 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오전이다, 오후다. 이렇게 우리 이제 그룹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문제 그림을 봐도 오전하고 오후로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각 그룹 하단에 요약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오전 밑에 보니까 오전 요약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요약이 들어있고 오후 시간대도 오후 요약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는 그런 이제 그룹 하단에 요약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제 설정할 때는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아무 곳이나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맨 위에 보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메뉴가 있죠. 여기 디자인에 우리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부분합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제 요약이 따로따로 전부 다 나타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합을 보겠다. 요거 이제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룹 하단에다가 이제 표시할래, 그룹 상단에 표시할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따로 이제 해줄 수 있는데 문제에서 그룹 하단에다가 요약이 표시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화 표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오전의 요약이다, 오후의 요약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요약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또 요 지상 또 전부 다 이제 끝났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확장 축소 이 단추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거는 보면 오전 앞에 이렇게 이제 빼기 기호가 오후에도 빼기 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이런 이제 확대 축소 단추가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도 오전이다 오후다 이렇게 이제 글씨만 써져 있지 확장 축소 단추가 앞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요. 그러면 요건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 우리가 또다시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맨 위에 이제 메뉴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 분석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보면 이제 표시라고 있고 이것을 보면 우리 이제 더하기 빼기 단추라고 있죠. 요게 이제 우리 확장 축소 단추 그게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얘가 이제 선택이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진하게 표시가 되는데 요걸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얗게 이제 변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오전이다 오후다 그 앞에 확장 축소 단추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합계 통관 수수료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가 지금 우리 디얼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값들이 들어있죠.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특정 이제 필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시킬 때는 우리가 이 통관 수수료를 가지고 갈 거니까 통관 수수료 그 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우리 맨 위에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가 있죠. 요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정렬 필터에 보게 되면 우리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고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문제에서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림차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림차순 요 아이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통관 수수료 이 값을 봤을 때 오전 거 따로 오후 거 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내림차순 이렇게 이제 정렬된 거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통관 수수료 그 필드요. 통관 수수료 그 필드의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은 우리 각 필드 설정에 보게 되면 셀 서식이 있는데 그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그 범주 얘를 이제 이용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여기 이제 통관 수수료 이곳을 봤을 때 지금 이 금액에 중간중간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다 들어갔죠.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원이라는 요 글씨도 싹 다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통관 수수료 이런 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또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이요. 해서 값필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우리는 값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이제 바꿀 거죠. 해서 여기서 표시 형식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이렇게 우리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그 범주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범주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이 지금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형식 쓰는 곳이요. 지표준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전부 다 붙일 때는 우리가 샵, 샵샵샵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 샵, 샵샵 제로 그걸 이제 써도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실제 값이 0원일 때 0원 그렇게 이제 표현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샵, 샵샵 제로 이걸 이제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샵, 샵샵샵 요걸 이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원이라는 그 글씨를 붙일 거죠. 해서 우리가 원이라는 그 글씨를 한글로 쓸 때 요 한글 원이라는 그 글씨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형식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값필드 설정에서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면서 원이라는 그 글씨가 싹 다 이제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처리해 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이랑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는 이 피벗 테이블이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원자재 종류, 다중 항목 그렇게 이제 똑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입고 시간 투다, 입고 시간이다, 합계 수익 규모, 합계 통관 수수료 이런 제목도 다 똑같이 이제 들어있고요. 그리고 맨 앞에 오전 요약, 오후 요약, 총합계 그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 시간들이요. 이런 시간들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봤을 때 전부 다 똑같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값들도 싹 다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주고 그리고 표시 형식 이런 것도 전부 다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비교했을 때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이 다 돼 있어야 돼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아까 시간 같은 거 이런 이제 시간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런 값들을 우리가 행이 됐든 열이 됐든 그런 걸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그룹 설정이 자동으로 되더라. 근데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룹 설정할 때는 기존에 설정돼 있던 그런 그룹을 먼저 해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그룹 설정을 해야 된다.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정 이제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내림차순, 오름차순 그렇게 이제 정렬하는 것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기출 3번 끝이요.